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설탕과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주범으로 꼽혀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입맛이 형성되는 어린 나이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당뇨 섭취 기준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약간 생소한데요. WHO는 당뇨 중에서 유리당의 섭취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유리당은 첨가당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2년 유리당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총 2000칼로리의 열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유리당을 50g 이하로 섭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부 소비자 단체는 WHO가 당류 섭취 권고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의 당류 권고 기준이 영양을 망치는 비극이다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기준이 높다는 반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3월 5일 첨가당의 하루 섭취 권장량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리당, 즉 첨가당을 하루 섭취 전체 칼로리의 5%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첨가당을 통해 얻는 칼로리는 100칼로리 이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하루에 첨가당을 25g 이내에 섭취해야 됩니다. 25g이라고 하면 각설탕으로 8개 정도, 티스푼으로 5개 정도에 해당됩니다. 요리할 때 음식에 넣거나 가공식품에 든 첨가당이 WHO의 새로운 당뇨 섭취 기준의 대상입니다. 첨가당의 주요 공급 식품은 설탕, 액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 주스 등입니다. 신선한 과일에 든 과당, 또 우유에 든 유당 등은 이런 천연당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서 WHO의 새 당뇨 섭취 기준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첨가당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WHO의 영양국 책임자인 프란체스코 브랑카 박사는 첨가당의 섭취를 줄이면 과체중이나 비만, 충치 등의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당뇨 과다 섭취가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온 것도 WHO가 당뇨 섭취 기준을 낮춘 이유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당뇨에 관한 8,000여 편의 기존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당뇨 과다 섭취가 지방간, 제2형 성인 당뇨병, 대사장애 등 만성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라 슈미트 박사는 과다한 당뇨 섭취는 살만 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내분비내과 전문의 로버트 러스틱 박사는 대사증후군이 첨가당의 과도한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팀은 1950년대에서부터 최근까지 치아 건강과 관련한 50여 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 후 충치 발생을 줄이고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탕 섭취량을 5티스푼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비만도가 서양인보다 훨씬 낮은데도 당뇨병 환자가 서양 수준인 것은 지나친 당뇨 섭취 때문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다한 당뇨 섭취가 비만과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식약처 연구 결과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뇨 섭취량이 하루 전체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률은 39%, 고혈압과 당뇨를 갖게 될 확률도 각각 66%, 4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제작전에 실시한 학부모 대상 FGI에선 당뇨의 과다 섭취가 ADHD나 아토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설탕 등 당뇨 섭취와 과잉 행동의 상관성을 입증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설탕 섭취가 ADHD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식품 첨가제가 ADHD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
FDA는 이에 대해 확실치 않은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보다 오히려 ADHD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설탕에 대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설탕 등 당류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증거도 찾기 힘듭니다. 당류를 많이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류의 과다 섭취는 체내 칼슘 배설을 촉진해서 뼈를 약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당류가 많이 든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은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탄산음료 인산 성분으로 인해서 골밀도 감소와 골절 위험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세포는 당류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료계에선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설탕을 지목했습니다. 포도당 섭취가 암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수차례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포도당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암을 일으키는지 밝혀내지 못했는데 벨기에 르이벤 가톨릭 대학에서 9년간의 연구 끝에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암세포는 더 많은 당분을 요구합니다. 암세포가 당분을 빠르게 분해하면서 종양의 증식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바르브루크 효과입니다. 이 세상에 음식 먹고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과 암의 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된 만큼 당 섭취를 가능한 한 줄여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의사인 제게도 건강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